여러분, 화학이라는 게 가끔 보면 꼭 마술쇼 같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몇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 핵심 코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눈앞에서 뭐가 뿅 하고 나타나거나 휙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마술에는 비밀이 있듯이 화학에도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되면서 가벼워지는데 이상하게 강철솜을 태우면 오히려 더 무거워져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화학적 역설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어서 질량은 보존된다는 첫 번째 법칙, 완벽한 레시피를 따른다는 두 번째 법칙, 그리고 기체들만의 특별한 코드까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화학의 불변 규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현대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부아지에가 발견한 이 원리가 우리가 마주한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화학 반응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사라지거나 또 반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습만 바꿀 뿐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반응 전 재료들의 무게를 다 합친 거랑 반응 후에 만들어진 결과물의 무게가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물질은 그저 형태만 바꿀 뿐 전체 양은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아까 나무는 가벼워지고 강철솜은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화학 반응이라는 게 새로운 원자를 만들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원자들이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던 원자들이 오른쪽에 그대로 다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새롭게 결합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아까 그 수수께끼의 답이 나옵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도, 무게, 즉 질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무가 탈 때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고, 반대로 강철솜은 공기 중에 산소 기체랑 결합하니까 그 산소 무게만큼 더 무거워졌던 거죠. 결국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질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기죠. 원소들이 합쳐질 때 그냥 막 섞이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규칙이 있을까요? 두 번째 법칙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은요, 사실 요리랑 정말 비슷해요. 우리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려면 밀가루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딱 정해진 레시피가 필요하잖아요. 화학도 똑같습니다. 아주 엄격한 레시피를 따르죠. 바로 이겁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풀어보면 모든 순수한 화합물은 자신만의 고정된 절대 변하지 않는 질량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볼트랑 너트를 한번 보세요. 부품 하나를 만들려면 볼트 1개에 너트 2개가 꼭 필요하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레시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트가 막 100개가 있어도 볼트가 딱 2개밖에 없으면 부품은 딱 2개밖에 못 만들어요. 나머지 너트는 그냥 남는 거죠. 레시피는 절대 양보가 없거든요. 이건 뭐 볼트, 너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언제나 수소와 산소가 1대8의 질량비로 결합하고요.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가 14대3,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3대8. 이 모든 화합물들이 다 저마다의 아주 정밀하고 고유한 질량 레시피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게, 즉 질량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부피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 특히 기체들이 반응할 때 정말 신기하고 간단한 규칙을 보여줍니다. 게일 이삭이라는 과학자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체들끼리 반응할 때는요, 질량뿐만 아니라 이 기체들의 부피 사이에도 아주 간단한 딱 떨어지는 정수 비가 성립한다는 거였죠.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수소기체 두 부피랑 산소기체 한 부피가 반응하면 정확하게 수증기 두 부피가 만들어져요. 2대 1대 2. 정말 깔끔하죠? 자, 수소기체 두 덩어리라. 산소기체 한 덩어리와 만나면 정확히 수증기 두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2대 1대 2. 아주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을 만들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암모니아를 만들 때도, 염화수소를 만들 때도 보세요. 1대 3대 2, 1대 1대 2. 전부 다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로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단순함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규칙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이 규칙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이 거대한 화학의 세계를 지배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질량 보존. 물질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단지 재배열될 뿐이라는 거. 둘째, 일정 성분비. 모든 화학물은 자신만의 고정된 레시피를 따른다는 거. 그리고 셋째, 기체 반응. 기체들은 부피로 반응할 때 아주 간단한 정수비를 따른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화학의 세계가 결코 무질서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정밀한 회계장부 같고 완벽한 레시피북 같은 거죠. 결국 이 법칙들은요,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일종의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코드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우주의 또 어떤 부분이 화학처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탐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